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챕터 2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직 쿼리라는 건데요. SQL의 기본 구조에 대해서 쭉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QL 프로시저에 대해서 다뤄볼 건데요. 네, SQL, 이제 프락 SQL의 특징이 뭐냐면은, 프락 SQL 같은 경우에는 최초 상단에 한 번만 이렇게 작성을 해도 되고요. 다음에 이제 그 뒤로도 계속 SQL문을 쓸 거라고 하면은 프락 SQL을 최초 상단에 한 번만 작성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스텝과는 다르게 SQL문을 사용하게 되면은 결과창에 출력하기 위해서 별도의 프락 프린트를 쓸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또 정렬 데이터를 원하는 변수로 정렬을 하기 위해서도 프락 솔트를 데이터 스텝에서는 별도로 사용해 줬는데, SQL에서는 SQL 문장 하나로 이 두 가지가 다 해결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스텝과의 또 차이점이, SQL에서는 마지막으로 끝날 때는 QUIT로 끝맺음을 맺어주면 되고요. 그것도 매번 쓰는 게 아니라 프락 SQL 하나당 QUIT를 한 번만 써주면 돼요. 그런데 데이터 스텝은 반대로 프락 프로시저마다 런이라는 것으로 끝맺음을 해줘야 되고, 데이터 스텝마다 또 RUN으로 끝맺음을 맺어줘야 된다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SQL은 모듈 언어로 간주가 됨으로써 이제 블록처럼 조립하듯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예시를 보게 되면은 select부터 샐러리를 지나서 from, where, order by까지 여러 줄에 걸쳐서 작성이 됐지만, 실제로 select와 세미콜론 이렇게 한 쌍이 이루어지고 있죠. 이래서 사실은 이것이 한 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여러 줄에 걸쳐 작성했지만 시작은 select부터 세미콜론까지가 하나의 명령문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프락 SQL과 QUIT 안에 이 내용물은 이렇게 한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select statement가 있고, 그 다음에 from, where, order by 같은 이런 절들이 있죠, 절. 그래서 하나의 이제 그 명령문이었지만 그 안에는 select 절, from 절, where 절, order by 절로 이제 네 개의 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데이터 스텝의 경우에는 매 명령문이 끝날 때마다 세미콜론으로 주어야 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SQL은 select 다음에 from, where, order by까지 다 끝낸 뒤에 한 번에 세미콜론만 붙여주게 되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SQL의 가장 기본적인 문법입니다. 기본형 문법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암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select from 이제 where는 생략될 수 있고요. group by도 having도 order by도 필요에 따라서 생략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꺽쇠 기호로 어, 이제 감싸져 있습니다. 이제 순서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from을 위에 쓰시면 안 됩니다. select 뒤에 바로 쓰셔야 되고, 또 where를 from 위에 쓰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순서 중요. 이제 select는 내가 표시하고 싶은 가져오고 싶은 열 이름을 select 뒤에다 쓰게 되고요. 내가 가져오고 싶은 테이블명을 from 뒤에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가져오고 싶은 행을에 대한 조건을 where 뒤에다가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묻고 싶은 변수, 뭐 성별, 그 다음에 뭐 종별,
그 다음에 뭐 지역별, 나라별 이렇게 묻고 싶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룹을 지어주고 싶은 변수를 그룹 바이 뒤에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룹 바이로 이제 묶였을 때 그때 그룹 조건을 주고 싶잖아요. 뭐 나라 중에서는 뭐 어떤 나라라면은 미국이나 호주 이렇게 조건을 주고 싶을 때는 웨어절이 아니라 해빙절을 쓰게 됩니다. 이제 그룹에 대한 조건은 해빙절. 그 다음에 데이터를 이렇게 정렬하고 싶을 때는 order by를 쓰시면 되고 그 뒤에 정렬 기준 변수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표시하지 않고 그냥 그 변수만 적어주면은 오름차순이 기본값이고요. 혹시나 내림차순으로 하고 싶다 하면은 변수 뒤에 DESC를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그냥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셀렉트 문에 대해서는 이제 그, 네,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최대 256개의 테이블을 사용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셀렉트 뒤에 프롬절이 와야 되잖아요. 셀렉트 블라블라 프롬. 이 프롬 위쪽에다가 테이블이 들어가는데 이 테이블을 256개까지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테이블의 이름은 최대 32길이만 쓸 수 있어요. 뭐 이제 테이블의 이름이 막 A, B, C, D 점점점 해서 이게 이제 32만큼의 길이만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네, 여기서 그 이제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102A01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모든 걸 실행을 해봤을 때, 어, 에러가 발생하는 스텝은 어디에 있고, 어떤 에러가 발생했는지 확인해 보라고 합니다. 여기서 라이브러리 이쪽 이거 저는 채워놨는데요. 여기도 채워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블록 잡고 스텝 1, 스텝 2, 스텝 3를 모두 블록 잡고 실행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이 X 표시가 뜬 걸로 봐서 오류가 뜬 부분이 있긴 합니다. 결과가 물론 나왔지만 이게 이제 오류가 난 스텝이 있고 오류가 안 나서 정상적으로 실행된 스텝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걸 확인할 때는 구체적으로 로그 창을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로그 창 들어가시면 쭉 내려봤을 때 파란 글씨로 나오는데 오류가 난 부분은 빨간 글씨가 났죠. 그래서 스텝 2에서 오류가 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오류의 이름은 에러 180에서 322라고 해서 문장이 올바르지 않거나 적당한 순서에 사용되지 않았습니다라는 오류가 떴습니다. 그래서 다시 교재로 돌아와서 어떤 스텝에서 발생했습니까? 스텝 2. 어떤 문장이 표출이 됐나요? 문장이 올바르지 않거나 적당한 순서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제가 분명히 순서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셀렉트 다음에 from이 와야 되는데 지금 from이 셀렉트 위에 와 있죠. 그래서 아래로 내리는데 또 where절보다는 위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셀렉트와 where절 사이에 from절이 위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validate라는 키워드가 있는데요. 이것은 디버깅하기 위한 옵션입니다. 디버깅이라는 게 무엇이냐면은 어떤 부분에서 오류가 발생하고 있는지 이 가이드를 얻기 위한 장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 이렇게 정상적인 쿼리에서는 validate라는 명령문을 썼을 때 이렇게 파란 글씨로 정상적으로 이제 유효한 신텍스, 문법, 유효한 문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문법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시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 select는 이제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있었던 게 이제 변수들을 적어주잖아요. 내가 표출하고 싶은 변수 이름들을 써주는데 샐러리 다음에 콤마를 또 썼다라는 것은 그 뒤에 변수 이름이 나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오류인 거거든요. 이거는 잘못된 문법인데 여기에 validate를 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아, 이건 에러가 있고 이러한 특수 기호들 중에 하나를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을 이제 도와주는 것이거든요. 네, 이게 바로 validate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SQL에서는 콤마로 각 아이템들을 구분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employee ID 열 다음에 employee 젠더를 넣고 싶으면 그 사이에 콤마를 써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콤마로 각 아이템들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SQL에서는 반대로 데이터 스텝에서는 그 스페이스바로 각 아이템들을 구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validate 키워드의 특징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 select 절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요. 앞서 이제 validate를 이 select에다가 사용했는데 앞에다 사용했는데 이걸 from 절 앞에다 사용하면 안 됩니다. where 절에서도 안 되고요. order by 앞에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select 절 한정으로 validate를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이제 validate가 명령문이 담긴 쿼리를 실행했을 때는 그 실제로 결과가 표출되진 않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 데이터셋을 실제로 실행을 하지는 않고 문법만 확인해줘요. 그러니까 그 쿼리가 문법상 올바른지 안 올바른지만 판단을 하고 실제로 그 데이터를 실행을 하진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제 한 번 작업을 돌리면 실행을 하면 한 몇 시간씩 걸리는 그런 쿼리가 있어요. 근데 그 쿼리가 문법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일일이 매번 실행을 해보면 그게 이제 매 시간 계속 허비를 하잖아요. 그래서 난 실행은 안 하고 문법이 맞는지 안 맞는지만 확인하고 싶을 때 바로 validate를 사용하면은 좋은 이제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제 validate랑 비슷하게 no execute라는 옵션이 있는데요. 이것은 validate랑 거의 똑같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validate는 앞서 select에서만 쓸 수 있다고 했는데 어, no execute는 SQL 문 위쪽에 사용함으로써 select의 문법 오류, from의 문법 오류, where, order by의 문법 오류를 모두 체크해 줍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범용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이 no execute도 실행 자체는 하지 않습니다. 문법 오류만 판단을 합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그 이제 문법 오류를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했어요. 그리고 정상으로 판단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실행을 진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쿼리를 실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리셋이라는 옵션을 써서 exec를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앞서 이제 활성화됐던 no exec가 이제 리셋이 되어서 실행 가능한 상태 데이터셋이 실제로 구동되게끔 어 이제 상태를 바꿔주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앞서 validate랑 어 no execute 그다음에 reset execute 이런 옵션들이 그냥 이제 자격증 시험을 위해서는 좀 알아두시면 좋은데 실제 실무에서는 저도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활용도가 그렇게 높진 않다라고 그냥 알고만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셀렉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2장에서 계속 다뤄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create랑 insert, describe 같은 경우에는 챕터 7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reset, alt,
delete, drop, update 같은 경우에도 이제 8장, 9장에서 더 심도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2장에서는 그 베이직 쿼리를 배우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주인공이 이제 select입니다. 이제 select라는 것은 그 이제 내가 보고 싶은 가지고 오고 싶은 열을 select 뒤에다가 명시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다양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상의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 employee 아이덴티피어는 이제 아이디를 말하는 거죠. 4번과 그다음에 성별 그리고 월급을 월급 정보를 가지고 오라는 시나리오입니다. 그 데이터는 어디에 있냐면은 employee payroll 테이블에 담겨 있습니다. 네, asterisk라는 이제 키워드가 있는데요. 이 키워드는 이런 식으로 별표를 쓰게 됩니다. select 뒤에 별표를 쓰게 되면은 모든 컬럼을 테이블에 저장된 모든 컬럼을 순서대로 표출하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식으로 어, 모든 걸 다 타이핑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별표 하나만 찍어주면은 모든 열을 다 가지고 오게 되겠습니다. 네, 피드백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것도 잘 사용이 되지는 않는데 어,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테이블에 변수가 컬럼이 300개가 있어요. 300개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별표를 쓰게 되면은 다 가지고 오겠죠. 다 가지고 오는데 내가 300개 중에 200개만 가지고 싶어요.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300개의 이제 컬럼 이름들을 다 파악을 해서 그 중에 200개만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300개를 컬럼 이름을 다 복사해서 어, 붙여놓고 싶은데 그렇게 하려면은 이제 피드백이라는 옵션을 쓰게 되면은 로그 창에 300개의 변수가 다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변수 이름이 쫙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피드백 옵션입니다. 네,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A02입니다. 네, 여기서 블록 잡고 실행을 해보면 결과도 이렇게 나오지만 로그 창에 다음과 같이 이제 어, 별표를 썼지만 그 구체적인 컬럼들이 쫙 다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복사해서 어디 엑셀이나 이런 데 붙여 넣어서 내가 또 원하는 그 변수들만 그 이제 쉽게 추출해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어, 컬럼 이름들이 어떻게 리프레젠트가 이제 표현이 되고 있냐라고 어, 했는데 이제 테이블 이름 뒤에 이제 컬럼 이름이 붙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보시면은 employee payroll이라는 그 테이블명 다음에 employee id라는 변수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A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피드백 옵션을 보시면은 이렇게 실습한 로그 창인데요. 저희가 아까 확인한 것과 똑같이 어, 테이블명 다음에 컬럼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describe라는 명령문이 있는데요. describe는 그 모든 테이블에 담긴 열의 컬럼의 속성과 포맷 형태를, 포맷 상태를 표출해내는
명령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는 목적은 이제 describe 명령을 통해서 컬럼의 유형과 포맷 길이에 대한 정보가 파악을 함으로써 그 테이블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친숙하게 파악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테이블에 어떤 열이 구성되어 있고 그 유형이 어떻고 포맷이 어떻고 길이가 어떻고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한 요약 명령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런 예시가 있고요. 아까 그 비즈니스 시나리오에 대해서 4번과 성별과 이제 월급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네, 각 아이템들은 콤마로 분리해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명시를 해줬고요.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4번 성별, 샐러리. 근데 이제 보너스라는 변수를 만들고 싶어요. 보너스는 그 직원의 샐러리의 10%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보너스라는 변수는 이 인플로이 페이롤 데이터에 있는 열이 아니에요. 이 인플로이 페이롤 데이터 테이블에 있는 샐러리를 가공해서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파생 변수라고 하거든요. 네, 파생 변수라고 하는데 이 파생 변수를 지정할 때 샐러리에다가 곱하기 0.1을 하죠. 10%니까. 근데 그것을 별도의 보너스라는 이름으로 명명을 할 거거든요. 그때 이것을 보너스라고 명명하겠다라는 것을 때 as라는 그 키워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as라는 것은 그 보너스라고 부르는 엘리아스 별칭이다라는 겁니다. 엘리아스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음, 만약에 이렇게 샐러리에 0.1을 곱해놓고서는 그것을 보너스라고 명명하겠다라는 as 보너스를 생략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결과창에 컬럼명에 보너스라는 이름이 있지 않고 공백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뒤쪽에서 또 다룰 거지만 결과창에서는 공백이지만 as 보너스를 생략했을 때 데이터 출력창에서는 어떤 임의의 컬럼명, 왜냐하면 걔를 공백으로 줄 수 없기 때문에 임의의 컬럼명이 생성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너스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조금 더 복잡하게 일괄적으로 10%를 주는 게 아니라 보너스를 레벨 1 직원에 대해서는 5%, 레벨 2에는 7%, 레벨 3는 10%, 레벨 4에는 12%를 주되 이 레벨 1, 2, 3, 4 이외의 이 직원들에 대해서는 8%의 보너스만 주겠다라는 어, 고 이제 조건을 달았거든요. 이때 보너스를 어떻게 계산을 할까요? 이 조건이 다 다르잖아요. 상황마다 1일 때는 5, 2일 때는 7 이런 식으로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샐러리에다가 0.1을 곱하는 방식으로는 구할 수 없고요. 이게 조건식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면은 이 잡 타이틀이라는 것을 보시면 Secretary 1이라고 하면은 0.5를 받고 오피스 어시스턴트 2 하면은 0.7, 3 하면은 0.1, 그 다음에 그 외에 그 등급이 없는 사람들은 8%를 받겠죠. 네, 그럴 때 이 잡 타이틀에서 레벨 1, 2, 3를 뽑아내려면 얘가 문자형이잖아요. 어떤 함수를 써야 되냐라는 질문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스캔이라는 함수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스캔이 어떤 함수길래 이때 이런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는지 뒤쪽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캔 펑션은 기본형이 이렇고요. 구체적으로 스캔 잡 타이틀 3이라는 말을 쓰면은 이 뒤에 공백이라는 구분자를 나눠요. 공백이 하나, 두 개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얘가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로 나눠지고 그 중에 세 번째 덩어리를 선택하겠다라는 게 바로 스캔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덩어리가 2죠. 그래서 2를 잘 끌고 오는 것입니다. 다시
스캔 이런 경우에는 잡 타이틀을 공백을 기준으로 나눌 건데 그때 세 번째 덩어리를 가져오겠습니다. 사실 공백이 여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한 덩어리, 두 덩어리로만 나눌 수 있어서 세 번째 덩어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여기는 아무것도 그 결과값은 결축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이런 식으로 공백을 기준으로 나눴을 때 세 덩어리가 되는 어, 값도 있고 공백을 기준으로 나눴을 때 두 덩어리만 존재하는 값도 있는데 이것들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어, 이 스캔 함수는 무엇일까라고 고민을 해봤을 때 여기에 잡타이틀을 공백으로 나누되 마이너스 1번째 덩어리를 그 선택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1이라는 뜻은 바로 뒤쪽에서부터 거슬러 가는 겁니다. 양수는 여기서 1, 2, 3 이렇게 가는데 음수는 여기서 1, 2, 3 이렇게 가거든요. 역순으로. 그래서 이럴 때, 레벨이라는 게 모두 오른쪽에서부터 다 달려 있으니까, 맨 오른쪽에 달려 있으니까, 오른쪽에서부터는 항상 한 덩어리, 첫 번째 덩어리에서 포함이 되겠구나. 그래서 마이너스 1을 하면은 세큐리터리 1도 잡아낼 수 있고, 오피스 어시스턴트 2도 잡아낼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스캔 함수를 통해서 그 레벨 정보를 뽑아와야 올 수 있겠다라는 방법을 일단 첫 번째 파악해 봤고요. 그 다음에 조건별로 어, 보너스 값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조건 표현문을 써야 되는데 그때 케이스 익스프레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케이스 when이라는 건데 케이스 when은 쉽게 말해서 저희가 이제 엑셀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if then else 표현이랑 거의 흡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잡타이틀의 레벨 정보가 1이면 0.05, 2면 0.07, 3이면 10%, 4면 12%, 나머지는 0.8% 이런 식으로 케이스 웬을 사용하면은 각 그 부분마다 그룹마다 다르게 줄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케이스분은 테이블에 한 행당 한 가지 값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왼절에서 true가 나오면 이어지는 왼절은 더 이상 평가하지 않는다. 네, 무슨 말이냐면 어떤 한 1번 행이 이제 검사를 하는데 얘가 이제 when 타이틀이 레벨 1이었어요. 그러면은 샐러리를 5%만 보너스로 받으면 되겠죠. 그러면 1번 행은 이제 레벨 1으로 판명이 돼서 5%의 보너스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 1번 행을 굳이 2번 레벨 2입니까? 3입니까? 4입니까? 또는 그 외입니까? 라고 물어볼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래서 케이스 외는 어, 왼절에서 어느 왼절에서 true가 나오면 더 이상 그 하위의 다른 왼에 대해서는 이 파악을 하지 않게 됩니다. 이제 다른 왼절이 있죠. 이런 식으로 각 왼마다 스캔 함수를 이렇게 쭉 써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이번 케이스에 대해서는 이 방법 2가 좀 비효율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왼절마다 반복적으로 등장하므로 방법 1이 효율적인 코딩이다. 그러나 방법 2의 장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장점이 있냐면 각기 다른 변수를 사용하여서 조건을 다르게 줄 수 있습니다. 그 왼마다 지금은 같지만 얘를 다 다르게 줄 수 있어요. 다르게. 그래서 유연함이 좀 더 높아집니다. 방법 1보다. 네, 그 차이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각 레벨마다 보너스를 다르게 줄 수 있고요. 네, 또 시나리오가 또 주어졌습니다. 그각 직원들의 이제 사번과 성별과 나이를 구해버려요. 나이. 이 나이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나이라고 하면은 이제 현재 이제 날짜에
생년월일을 빼고 그것을 이제 365.25로 나누면은 그게 나이가 되겠죠. 네. 그래서 어 우리 이 세스에서는 이 우리가 사람들이 인식하는 날짜 정보잖아요. 연월일 날짜 정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면 세스 내에서는 이렇게 하나하나 대응되는 단일 숫자로 변환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은 날짜 간의 연산을 할 때 컴퓨터는 그 1960년 1월 1일에서 1960년 1월 5일 사이에 며칠의 날짜가 있냐면 이제 5일의 날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 사람은 그냥 날짜를 통으로 계산할 수 있겠지만 컴퓨터는 그것을 사칙 연산이 되게 하려면은 이 정수로 바꿔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응이 되는 것이고요. 1960년 1월 1일을 0으로 기점을 잡고 거기서 하루가 넘어갈 때마다 플러스 1씩 되고 그부터 거기서 하루 과거로 가면은 마이너스 1씩 가게 되겠습니다. 날짜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함수들이 있고요. today랑 int를 먼저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면은 어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게 이런 캘린더식 날짜는 사람은 인식할 수 있는데 컴퓨터를 에게 인식을 시키려면 그것을 정수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것을 정수로 바꾸는 것을 헛다운표를 씌우고 그 뒤에 D라는 것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아 이게 이제 세스는 이게 날짜라는 것을 인식을 하는 거죠. 이렇게 안 해주시면 세스는 그냥 15JUN2008이라고 문자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달, 달력 날짜를 이제 숫자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헛다운표를 씌운 후 D를 붙여준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날짜에서 생년월일을 빼고 365.25를 나눠주면은 그게 age가 되겠습니다. 뭐 0.25를 붙인 이유는 윤년을 고려해서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31.238이 나왔는데 올림을 하게 되면 30, 아니죠, 버림을 하게 되면 31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age 구했습니다. 네, 다음 퀴즈입니다. 인플로이 페이롤 테이블에서 그 태어난 월을의 값을 가지는 컬럼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이때는 months라는 함수를 쓰면 됩니다. month 안에다가 그 월을 추출하고 싶은 날짜 변수를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birthdate를 넣으면은 어떤 사람은 8월, 1월, 5월, 12월 이렇게 표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months라는 펑션을 사용하시면 된다. 혹시 이제 그 테이블을 create 만들고 싶습니까? 라고 묻거든요. 예, 라고 한번 답을 해보겠습니다. 네, 테이블을 creating 하기 위해서는 create table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 장명하고 싶은 테이블 명을 쓰시면 되고요. 그 as로 끝마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reate table first month라는 이름을 가진 테이블을 만들 것이고요. 그 안에 들어갈 컬럼들은 이렇게 셀렉트절로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테이블을 참조해서 만들 거냐면 payroll, employee payroll 테이블을 참조할 것입니다. 네, 지난 시간, 그러니까 앞전에 그 이제 셀렉트 문은 결과 창에다가 출력이 되는데 그때 파생 변수에 어,
이름을 별칭 엘리아스를 명명하지 않으면은 그때 결과창에서는 공백으로 컬럼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컬럼명이 공백으로 지정을 따로 안 해주면 공백으로 나온다고 했는데 크리에이트 테이블로 데이터 출력을 할 경우에는 그 컬럼명이 공백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임의의 그 변수명이 이제 설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파생 변수의 변수명을 별칭을 설정을 안 했을 때 얘기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create table, verse months 이렇게 해줄 수 있고요. 네,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변수들의 정보입니다. 결과 이렇게 나오고요. 네, 연습 문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이제 2.2장 2장에서는 이제 컬럼 열 변수를 조작했다면 이게 이제 취사 선택을 하는 방법을 배웠다면 이번에는 행, 데이터, 네, 관측치를 조작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이제 employee organization에서 department라는 변수를 가져오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제 sales management, 뭐 administration, engineering 이렇게 중복이 쫙 있는데요. 나는 이게 중복을 제거해서 보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 바로 distinct라는 키워드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elect department를 중복 제거해라 라는 것은 distinct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중복 제거된 부서명이 쭉 나오고요. 어, 다음 보기 중에서 이제 employee gender와 job title을 기준으로 어, 중복 제거된 select절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앞서 distinct를 배웠기 때문에 employee gender 그다음에 job title이라고 써주시고 그 앞에다가 distinct 적어주시면은 얘가 정답입니다. 근데 이건 잘 알려지진 않았는데 unique라는 키워드도 distinct랑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B번도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좀 distinct, unique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역할이다. 그런데 어, 이제는 그 모든 데이터셋을 가져오되 어, 이제 11만 2천 달러의 월급 이상을 받는 사람들만 데이터만 가져와라 라는 시나리오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웨어절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을 가져오고요. from으로 테이블 명도 적어 주시는데 이제 셀러리라는 변수가 11만 2천 초과인 것들만 가져오라는 거죠. 그래서 where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11만 2천 달러 초과인 월급을 받는 사람들의 명단이 추려졌습니다. 네, 웨어에는 다양한 이제 그 비교 연산자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가장 많이 쓰는 것들이 저는 이런 거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정 같지 않다라는 것은 any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거 꺽쇠 이렇게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교 연산자 말고 논리 연산자라고 있어요. 이렇게 and or not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네. 네, 여러 가지 같이 할 수 있는 오퍼레이터 연산자들이 있는데 in이라고 하면은 PT 또는 NA 또는 FA라는 것으로 이제 OR을 연속적으로 쓸 필요 없이 in 안에다가 이렇게 써주시면은 이게 전부 다 OR 개념입니다. OR 이렇게
굉장히 효율적으로 쿼리를 작성할 수 있게 되고요. 간략하게. contains라는 것은 이제 LAM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것들만 가져올 수 있고요. is null, is missing이라는 것은 결집값을 가져오라는 의미고요. between A and B는 A와 B 사이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고요. sounds like는 진짜 잘 안 써요. 이거 안 써요. 잘 안 쓰는데 이건 이제 영어의 발음이 들리는 듯이 스미스라는 발음을 가진 영어 단어를 이렇게 추출을 하게끔 돼서 한국어를 쓰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영어 한정이에요. 영어 한정 키워드고요. 그다음에 like using percent or underscore 같은 경우에는 이제 like라는 것은 컨텐츠랑 비슷해서 이제 h로 시작하는 이름을 가져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앞에 두 글자, 임의의 두 글자, 네, 임의의 두 글자 다음에 숫자 1이 적혀 있는 잡 카테고리를 가져오라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이제 프로덕트 아이디 이거 우리가 결집값을 가져오게끔 하는 조건을 되게 자주 쓰거든요. 그럴 때 이제 프로덕트 아이디가 이제 문자형일 때는 이렇게 헛다운표 안에 아무것도 안 써서 잡아주시면 그게 결집값을 잡는 것이고요. 프로덕트 아이디가 숫자형 변수라고 하면은 점을 써주시면은 그게 이제 숫자형 변수 중에서 그 결집값을 가져오는 표현식입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써도 되지만 프로덕트 아이디가 내가 문자인지 숫자인지를 알아야만 지금 둘 중에 하나를 쓸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product ID is missing 또는 is null 이라는 표현을 쓴다면 그거는 product ID가 문자인지 숫자인지 제가 알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결제값을 가져오게 돼요. 그래서 조금 더 스마트한 표현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02A03을 한번 실습을 해보면 여기서 어,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N으로 시작하는 성이 이제 N으로 시작하는 것들을 불러오라 이 얘기거든요. 네, 그럼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 그 이제 성이 첫 번째 이제 영문에서는 뒤쪽에 나오는 게 first name이죠. 그래서 first name에 N으로 다 시작하는 사람들만 불러와줬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잡 코드가 SA로 시작하는 그 이제 그런 것들을 불러와라라고 했는데 쿼리를 이렇게 썼어요. 잡 코드가 SA 언더바 퍼센트를 썼어요. 그래서 SA 언더바로 시작하는 여기 이제 블라블라 이런 것들만 불러와줘라는 건데 보면은 SA 언더바도 있는데 SAI도 막 뽑혀요. SAI들도. 왜 이런 게 뽑힐까요? 이렇게 썼는데 SA 언더바 다음에 아무거나 와라 라는 건데 SA 언더바 대신에 I라는 것도 뽑혔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예, like와 함께 썼을 때는 언더스코어의 이 언더스코어가 언더스코어라는 의미 외에도 like 연산자와 함께 쓸 때는 와일드카드의 역할로서도 작용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like와 함께 언더스코어가 썼을 때 와일드카드로서의 역할은 바로 임의의 한 글자, 한 문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SA 이게 SA I가 뽑힌 이유입니다. 그러면 이 언더스코어가 와일드카드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문자 언더스코어, 그러니까 언더스코어의 의미로만 가지게끔 하려면 어떤 장치를
써야 되냐라고 하면은 바로 escape라는 절을 사용해 줍니다. 그래서 언더스코어 앞에다가 슬러시를 쓰고 이 슬러시는 escape의 의미입니다라고 명명을 해주면 그때는 이제 이 와일드카드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언더스코어로서의 의미로만 작용을 해서 바로 SA 언더바 이후에 문자가 임의의 문자가 들어온 것들만 선택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제 잡코드에서 그 이제 언더스코어로 시작하는 값을 가져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이것도 역시나 언더스코어로서의 역할만 부여가 돼야 되고 와일드카드로서의 역할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럴 때는 바로 앞에 언더스코어 앞에다가 슬러시를 써주고 그 슬러시가 escape의 역할을 가진다라고 명시를 해주면 됨으로써 D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시나리오는 그 이제 보너스가 이제 3천보다 작은 사람들만 그 가져올 것인데요. 이렇게 해서 샐러리를 가지고 보너스라는 파생 변수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웨어에다가 보너스는 3천보다 작아야 된다라고 썼는데 언뜻 보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이거 실행하면 안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오류가 납니다. 왜 그러냐? 웨어절에서는 명시할 수 있는 변수는 반드시 from절에 명시된 테이블에 존재하는 변수여야 됩니다. 앞서 보너스라는 변수가 그 from절에 있는 페이롤, 임플로이 페이롤 테이블에 있었던 변수인가요? 아니죠. 그 셀러리를 통해서 새롭게 만든 파생 변수잖아요. 그래서 웨어절에는 그런 파생 변수를 쓰시면 안 됩니다. 테이블 이제 테이블에 직접 있는 변수만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파생 변수도 웨어절에서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바로 calculated, 그 계산된 변수다라는 것을 꼭 명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calculated라는 키워드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calculate가 난 쓰기 싫다라고 하면은 그냥 이렇게 풀어서 쓰시면 돼요. 어쨌든 셀러리라는 것은 employee payroll 데이터의 테이블에 있는 변수잖아요. 그래서 얘는 가능하답니다. 얘는 오케이. 네, 이렇게 calculated bonus라고 쓰시면 계산된 변수다라는 것을 인지시켜 줌으로써 웨어가 작동을 잘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너스가 나오겠고요. 네, 마찬가지로 지금 보너스는 샐러리를 가지고 만들었죠. 근데 그 보너스를 이용해서 또 하프라는 변수를 만들고 있어요. 그럴 때도 이 보너스라는 것은 셀렉트절에서도 마찬가지로 from절에 있는 변수만 써야 되거든요. 근데 보너스라는 게 from절에 없잖아요. 그래서 계산된 변수다라는 것을 인지를 시켜주고 거기서 나누기 2를 해주고 또 하프라는 또 새로운 변수, 파생의 파생 변수를 만들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calculate다라는 키워드를 붙여주면은 파생 변수도 셀렉트절, 웨어절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프 결과도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요. 네, 연습 문제는 뛰어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로써 2장이 이제 끝났는데요. 2장을 리뷰 마지막 정리만 하고 어, 마치겠습니다. 네, 그 이제 테이블의 컬럼을 표출하는 명령문은 무엇인가요? select statement가 되겠습니다. 컬럼 값을 조건적으로 계산하는 표현은 무엇인가요? 라고 하면은 case when을 배운 적이 있었죠. 컬럼 값을 조건적으로 조작하는 것은 case when이고 우리가 이제 행을 조작했잖아요. 행을 선택하는 방법은 어떻게 있을까요? where라는 절이 대표적으로 행을 조작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행의 중복을 제거하고 eliminate, duplicate, 중복 제거하기 위해서는 distinct라는 키워드가 있었고 번외로 그 unique라는
키워드도 있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2장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 3장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마치겠습니다.